이 박연진의 가장 큰 특징은 타인에 대한 공감이 절대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를 소재로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다들 너무 재미있다고 해서 정말 기대를 참 많이 했는데요. 정말 기대 이상이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일요일 오전 시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젯밤에 처음 보기 시작해가지고 정확히 오늘 새벽 4시 반까지 달려서 정주행을 마쳤습니다. 한 편 한 편이 정말 금방금방 지나가 버려서 중간에 도저히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 보는 도중에도 정말 대박이다 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 보시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주저없이 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이 스포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기왕이면 같이 정주행을 마친 다음에 수다 떠는 느낌으로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관통하는 두 개의 키워드는 바로 학교폭력 그리고 복수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동급생 무리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해서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된 주인공 문동은이 성인이 된 후에 자신을 괴롭혔던 박연진과 그의 무리에게 복수를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스토리 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드라마 초반 부분에 이 문동은이 당한 폭력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가 되는데 이 내용이 좀 잔인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보기 거북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 고데기 열 체크를 해달라고 하면서 몸에 이렇게 갖다 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저도 참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학교폭력의 가해자 중에 주동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박연진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마 드라마를 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분노하셨을 인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저에게는 이 분노와 동시에 정신과 의사로서의 어떤 흥미를 자극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 박연진의 가장 큰 특징은 타인에 대한 공감이 절대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을 가하면서 이 폭력의 이유가 상대에게 어떤 돈과 같은 현실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데 있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이 공감 능력의 결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어떤 동기의 폭력도 용인이 될 수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 무리의 가장 말단에 있었던 최혜정이나 송명호 같은 인물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타겟이 될까봐 이런 두려움 같은 게 작용했을 수 있고 또 갖지 못한 부를 누리기 위해서라는 어떤 현실적인 이유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박연진은 이게 없습니다. 쾌감이나 우월감, 분노의 표출같이 자신이 즉각적으로 얻고자 하는 감정적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게 차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욕구가 즉각적으로 충족되기를 원합니다. 아기가 기저귀에 변을 보고 울고 또 배가 고파서 우는 건 편안한 상태에 머물고자 하는 어떤 감정적 요구가 반영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어린아이도 자라나면서 모든 순간에 감정적 요구가 만족될 수가 없고 때로는 의식적으로 참아야 하기도 한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서로 맞물려 있는 어떤 욕구들을 참고 배려하지 않으면 사회라는 단위가 유지될 수 없고 결국에 고립이라고 하는 더 큰 손실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는 감정적 만족을 지연시키는 법을 두 가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바로 부모의 훈육 그리고 공감입니다. 훈육은 외부적인 보상과 처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일종의 마음속 규칙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공감은 이 마음속 규칙을 통해서 나의 감정적인 만족이 좌절되었을 때 생겨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다독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속상했겠구나, 힘들었겠구나 라고 말하는 부모의 모습을 내재화하면서 아이는 만족 지연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어떤 내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이 드라마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 박연진의 부모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훈육과 공감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제대로 해주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이 첫 장면에 대사로 추정을 해봤을 때 외도로 일찌감치 헤어진 걸로 추정이 되고요. 어머니는 역시나 초반부에 이 박연진이 문동은을 괴롭힌 게 이제 신고가 돼서 경찰서에 다녀오게 되는데 경찰서에 갔다 온 아이에게 소금을 뿌리게 되죠. 그리고 그깟 없는 애 하나 어떻게 못하냐 실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 어디에도 공감과 훈육이라는 요소는 없죠. 오히려 어머니는 박연진에게 돈이라고 하는 칼을 쥐어주게 되고요. 이 칼을 휘두름으로써 박연진은 참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을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훈육과 공감의 부재 그리고 돈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박연진의 인격은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감정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는 공감이 결여된 인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박연진의
사람들에게 인간은 모두 돈으로 부릴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하겠죠. 유명한 기상캐스터가 됐다면 조심할 법도 한데 이 방송에 노출될 때 외에는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시선을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모습들이 주로 나옵니다. 늘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대로 폭언을 퍼붓는 장면이 정말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우연히 만났다고 할 수 있는 열쇠 수리업자가 자신을 알아보면서 그 기캐 아니냐라고 말하자 그럼 뭐가 달라지는데요? 라고 좀 날선 반응을 보이게 되죠. 이 정도면 타인을 상대로 감정을 조절해야 한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헤아리고 공감하는 이런 행위들도 기대할 수가 없겠죠. 가까운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 전재준과는 섹스라는 요소로, 리사라와는 재미로, 최혜정과는 우월감이라는 요소로 어떤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남편 하도영을 선택한 것도 철저하게 돈과 권력이라는 어떤 외재적 가치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박연진이 이 문동훈이 나타나고 나서 자신의 악행이 남편에게 밝혀질 위기에 처하자 문득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에게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박연진에게는 필요로 맺어진 관계가 아닌 순수한 사랑이라는 경험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낯설고 좀 생경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박연진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정신과에서는 반사회성 인격장애 내지는 자기애성 인격장애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박연진은 정도가 좀 심한 케이스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면서 그 행동을 지적할 때 감정에 호소하는 거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실 드라마에도 이제 박연진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신의 앞에 딸의 담임이 되어서 예전에 자신이 폭력을 가했던 문동훈이 나타나자 여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닐 테고 라고 대놓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박연진의 마음속에는 미안함이라는 감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과라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잘못을 했을 때 실제적인 벌을 줘야만 합니다. 정신과 교과서를 보면은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치료 중에 한 가지로 교정시설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은 감옥에 가야지만 낫는다 라는 뜻입니다. 감옥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에게 부메랑처럼 손해, 피해가 돌아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그나마 멈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연진을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라고 하는 문동훈의 복수는 다소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치료적으로 정당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속 캐릭터 박연진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담이지만 보면서 더 글로리 이 드라마 자체가 참 연기 구멍이 없는 드라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게 좋은 연기를 보여준 배우 중에 하나가 이 박연진 역의 임지연 배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덕에 이 박연진이라는 캐릭터가 더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시즌2에서 진행될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더 글로리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